강등 예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순위 순서대로 여기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양주시민축구단이 이번 시즌에 3승 8무 12패로 승점 17점을 기록하는 중이고요. 홈과 원정을 크게 나누는 것이 약간은 무의미할 정도로 승리가 많이 없습니다.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8경기에서 승점을 11점을 쌓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10라운드에서 청주FC에게 6점차 대패를 한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8라운드부터 지금까지 현재 무승 7무 10패. 양주가 FA컵에서 이번에 뭐 전북 현대를 맞죠. 정도로 정말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한국 축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리그까지는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양주시민축구단의 양주체육공원 구장이 인조잔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정팀이 굉장히 또 까다로워합니다. 근데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서 네, 홈에서도 그래도 강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이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승점을 좀 쌓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사실 이 양주 시민축구단은 FA컵이라는 그 촉매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그까지 이게 가지고 왔으면은 상당히 좀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체력적인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리그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오히려 FA컵으로 인해서 산화를 한번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보니까 조금 리그에서는 좀 주춤거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이제 평택 시티즌이 16점, 그렇죠. 강릉이 이제 15점인데 이 세 팀은 골득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9 사실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골득실 한 골 차이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맞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가 강릉 양주 무승부로 끝난 걸 또 한번 되새겨보면 2골 차씩 벌어져 있는 이 골득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표일 수 있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평택 시즌 FC 이번 시즌 3승 7무 14패 승점 16점에 골득실은 마이너스 17이고요. 리그 초반엔 그래도 패배를 하더라도 한 점 차의 패배를 당했었고 승리도 몇 번 챙겼었지만 6월 9일 13라운드 김포FC전부터 다실점 패배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무득점 경기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은 경기도 다소 웃어주진 못해요. 남은 경기가 양주전을 제외하면 김포, 김해, 목포 다들 우승 경쟁, 플레이오프 경쟁 아니라 바쁜 팀들만 남아있습니다. 남은 팀들이 반대로 또 평택을 반드시 잡아야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에 또 안착할 수 있다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는 가장 남은 경기가 좋지 않은 팀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평택이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뭐 장길이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화제거리가 있는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좀 됐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과 강릉은 4경기가 남았고 네. 양주는 5경기가 남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평택이 이제 양주, 김포, 김해, 목포 경기가 남겨있고 평택과 양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가 사실상 모든 걸 결정짓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양주가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경기 수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위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평택 시티즌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양주전을 만약에 패배한다 혹은 무승부를 거둔다 했을 때 솔직히 양주와 강릉 입장에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주전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평택 시티즌 F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이제 마지막 순위죠. 강릉 시민축구단을 보면 이번 시즌 3승 6무 15패, 승점은 15점이고요. 골득실은 현재 마이너스 19의 상태입니다. 9라운드에서 13라운드 5경기 동안은 뭐 승패 무무승 괜찮은 결과값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남은 경기들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네. 없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결과고요. 최근에 뭐 양주 경기는 비겼었고 25라운드에는 평택 상대로 승리를 했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승점 넉 점이 강등권 싸움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과연 남은 일정 원정에서 잘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한 강릉입니다. 강릉이 내셔널리그에서 강릉시청 시절에는 진짜 강릉이었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강릉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직격탄을 곧바로 이번 시즌부터 보고 있고, 시즌 초반에는 특색 있는 축구를 한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축구를 한다라고 평가가 됐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 결과가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최하위권에 위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남은 일정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김해시청에게 일단 5점을 실점하고 나서도
선수들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 골을 그래도 넣느냐. 네. 어떻게든 지금 강릉 입장에서는 실점을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6월에 이제 강릉이랑 경주와의 경기였는데 제가 그때 현장으로 중계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릉 시민축구단이 그날 경기에서 승리 거뒀어요. 그리고 네.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위기를 또 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패배하더니 이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들이 화면에서도 많이 보였었고 경기장에서도 많이 보였는데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강릉시민축구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제가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과도 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올 시즌 사실 뭐 힘든 게 맞다. 네. 근데 이제 팬들을 위해서라도 뭐 열심히 하고 내년 시즌도 더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을 또 계속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릉시민축구단이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최근 경기에서 펼쳐졌던 그 경기들 중에서 양주와 평택보다는 승점을 많이 쌓고 있어요. 승리가 하나 있어요. 맞죠. 네, 승리가 있고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승점 4점을 지금 획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양주와 평택은 현재 승리가 최근 경기에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팀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남은 일정을 되짚어보자면 양주는 이번 시즌에 화성 원정, 평택 홈경기, 김해 원정, 목포 홈경기, 경주 원정 이렇게 어웨이 홈을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평택은 양주 원정, 김포 홈, 김해 홈, 목포 원정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강릉은 이번 시즌 4경기 남은 경기가 목포 홈경기, 경주 원정 경기, 대전 홈경기, 그리고 천안 홈경기를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등은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 세 팀에게 좀 약간 신뢰가 될 수 있고 마음 아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팀 모두가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와 좋은 과정들 얻길 바라면서 이제 강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